현실판, 더 글로리, 왕따, 누명 억울해, 유서, 고 오유한나를 괴롭힌 사람들. MBC 기상캐스터 오유한나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지난해 9월 28세를 일기로 스스로 세상을 등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선배 기상캐스터들의 영상에 비난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 27일 매일신문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해 9월 15일 오전 1시 5분쯤 자신의 휴대전화 메모장에 원고지 17장 분량 총 2750자의 유서를 작성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동료 기상캐스터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매체는 MBC 기상캐스터 5명 가운데 2명은 오유한나의 장례식장을 찾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소식이 알려진 뒤 누리꾼들은 보도 내용과 고인의 지인들이 SNS에 올린 글 등을 통해 가해자로 추정되는 동료 2명을 지목했다. 두 사람의 정보가 확산하자 MBC의 기상뉴스만 모아서 올라오는 유튜브 채널 오늘비와 에는 이들을 비난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두 사람이 진행한 기상뉴스 영상에는 현실 박연진 무섭다. 오유한나 왜 괴롭혔어요? 괴롭히고 좋았어요? 피해자가 조용히 간 줄 알고 안심했겠지? 뻔뻔하네. 날씨 무서워서 못 보겠어요. 사람 죽여놓고 웃으면서 방송하네. 등의 내용으로 수천 개의 댓글이 쏟아졌다. 이런 상황이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고인의 죽음에 대한 보도 이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계속해서 기상뉴스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고인이 남긴 녹음 파일과 카카오톡 대화에 따르면 고인은 사망 전 MBC 관계자 4명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그가 사망한 뒤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어 MBC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따로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MBC는 28일 오유한나가 담당 부서나 관리 책임자에게 고충을 알린 사실이 없다면서도 유족이 유서를 기초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면 진상조사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고 오유한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MBC 유족 요청하면 진상조사.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유한나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그의 유서로 추정되는 문서의 일부가 공개됐다. 27일 매일신문은 오 씨 사망 후 비밀번호가 풀린 휴대전화에서 유서가 발견됐으며 그 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유서에는 오 씨보다 먼저 MBC에 입사한 기상캐스터가 오보를 내고 오 씨에게 뒤집어 씌웠다는 얘기도 있다고 한다. 퇴근 시간이 지난 뒤 가르쳐야 한다는 이유로 회사로 호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오 씨는 사망 전 MBC 관계자 4명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매일신문이 오 씨의 녹음 파일과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토대로 보도했다. 보도가 나온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서 및 카톡 일부라는 글, 진료 차트 등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MBC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MBC는 최근 확인이 됐다는 고인의 유서를 현재 갖고 있지 않다며 유족들께서 새로 발견됐다는 유서를 기초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면 MBC는 최단 시간 안에 진상조사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MBC는 고인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자신의 고충을 담당 부서, 경영지원국 인사팀 인사상담실, 감사국 클린센터, 나 함께 일했던 관리 책임자들에 알린 적이 전혀 없었다며 고인이 당시 회사에 공식적으로 고충,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신고했거나 신고가 아니더라도 책임있는 관리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조금이라도 알렸다면 회사는 당연히 응당한 조사를 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MBC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가혹할 정도로 엄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프리랜서는 물론 출연진의 신고가 접수됐거나 상담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도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하게 돼 있다고 했다. 아울러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무분별한 유포와 의혹 제기를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동시에 정확한 사실도 알지 못한 채 마치 무슨 기회라도 잡은 듯 이 문제를 MBC 흔들기 차원에서 접근하는 세력들의 준동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는 이 같은 MBC 입장문에 MBC는 고인이 고충 담당 부서나 관리 책임자에게 신고한 적이 없었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유족이 요청하면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며 논란이 커지자 마지못해 입장을 발표한 모습이 역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비극적인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반드시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오 씨는 2021년 5월 MBC 기상캐스터로 합격해 활동했으나 2년 뒤인 지난해 9월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SNS 상담 마들렌 마음을 들어주는 랜선 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고 오이완나 가양대고서 극적 구조 창자가 끊어질 듯 힘들어 정신과도 10군데 다녀 충격 MD 이슈 종합 유족은 1월 31일 방송된 JTBC 사건 반장을 통해 지난해 9월 6일 첫 시도를 했고 이후 한 번 더 시도했다. 결국 9월 15일 사망했다며 생전 가족에게 회사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했으며 10여 곳의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9월 6일 2시경에 전화가 왔다. 가양대교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걸 지나가는 할머니가 머리채를 붙잡고 끌어내렸다. 왜 죽으려고 했냐고 물으니 직장 생활이 힘들다고 했다더라. 등뼈가 부러질 것 같이 아프고 창자가 다 끊어질 것처럼 힘들어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 차라리 편안해지고 싶다고 하더라. 고 말했다. 유족은 당시 안 되겠다. 가족 동의로 6개월 입원시켜야 되겠다고 했더니 방송해야 한다. 광고도 계약해 놔서 찍어야 한다. 안 죽는다. 그냥 홧김에 해본 거다 고 했다. 고 전했다. 또한 자기들끼리 만든 단톡방이 있었다. 싸가지 없는 엑스드로 조심해서 입으라고 했는데 말도 안 듣고 도대체 싸가지가 없어. 걔들을 우리 후배라고 취급하지 말자. 그러면서 이 미친 엑스야 아침 방송 와서 술 냄새 나고 씻지도 않고 와서 이러면도 또 깝니다. 완전 미친 엑스 되는 거죠. 라고 말했다. 이어 아유쌍으로 미쳤다. 쟤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치 개그 콘서트 위 분장실의 왕언니 같은 그런 분위기였다. 고 전했다. 지난해 7월 16일 작성된 오이와 한나의 일기 내용 일부도 공개됐다. 오이와 한나는 억까 미쳤다. A는 말투가 너무 폭력적이라며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생략 10시 45분 특보까지 마침. 그 와중에 억까 진짜 열받음이라고 적었다.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기상캐스터로 알려졌다. 네티즌은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들의 소셜미디어에 찾아가 공식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오이와 한나의 유족은 A씨를 상대로 지난달 23일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가해자는 4명이다. 최소한의 방법으로 한 명에게 책임을 묻고 사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MBC는 뒤늦게 진상조사를 나서기로 결정했다. 1월 31일 MBC는 공식 자료를 통해 오이와 한나 씨 사망의 원인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진상조사위원회에는 법률가 등 복수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며 회사 내 인사 고충 관련 조직의 부서장들도 실무위원으로 참여해 정확한 조사를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는 주말 사이 사전 준비를 거쳐 다음 주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라며 MBC는 고인의 사망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된 직후 내부적으로 자체 조사를 진행해왔으며 지금까지 확보된 사전 조사 자료 일체를 위원회에 제공해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MBC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과연 MBC의 진상조사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4. 하트 강경준 불륜 용서한 장신영. 내 모든 삶. 아이와 가족이 전부. 편스토랑 종합. 지난달 31일 방송된 KBS 2TV 설 특집 신상 출시 편스토랑에서는 주부 8년차 두 아이의 엄마 장신영의 일상이 공개됐다. 시청률은 닐슨 코리아 전국 기준 4.9%를 기록하며 전주 대비 상승했다. 이날 장신영은 뉴 편셰프로 출격했다. 장신영은 제 요리에 특별한 건 없다고 생각한다. 소소하게 집 반찬 만들고 두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밥을 만든다. 라고 겸손하게 말했다. 하지만 공개된 VCR 속 장신영의 일상은 알뜰살뜰 살림의 여왕 그 자체였으며 요리 역시 2시간에 8종 밥반찬을 만들 정도로 멀티가 가능한 실력자였다. 장신영은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집에서 아이를 등원시킨 후 냉장고 안을 살폈다. 냉장고 지도를 활용. 평소 식재료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장신영은 이날 필요한 식재료들을 메모한 뒤 3만원 정도면 되겠다 라며 장보기에 나섰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불가능해 보였지만 장신영은 두마트의 물건들을 비교해 구입, 동네 친구들과 공동구매를 통해 3만원 장보기에 성공했다. 집으로 돌아온 장신영은 동시에 3개의 화구를 돌리며 요리를 시작했다. 양손 신공 발리는 기본. 한번 끓인 물을 두부 데치기 콩나물 삶기 시금치 데치기 메추리알 삶기에 활용하며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했다.